말하자면 당뇨병이 있는데 그냥 약도 안 먹고 관리도 안 된 채로 5년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것입니다. 혈당 관리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녕하세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보내드리는 당뇨병의 정석입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본인이 신장이 안 좋아져서 투석을 받거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시고 또 많이 여쭤보시기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런 당뇨병 신장 질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모르고 있고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내분비내과의 김남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내분비내과 김미경입니다. 오늘은 당뇨병 신장 질환의 예후 검사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당뇨병 신장 질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당뇨병 환자에서 생기는 아니면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의 손상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당뇨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합병증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병증은 이제 주로 혈관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혈관 합병증, 미세혈관 합병증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당뇨병 신장 질환은 미세혈관 합병증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신장 질환 환자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2023년 5월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 신장질환 팩트시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팩트시트를 보면 30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 중에서 당뇨병 신장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25.4%이고 65세 이상 당뇨병 환자 중에서는 34%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당뇨병 신장질환의 유병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신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신장질환의 단계가 진행하면서 말기 신장질환이 될수록 모든 사망, 심혈관계 질환 사망을 포함한 사망 위험과 심근경색증, 서열 뇌우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관리와 예방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신장 질환의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당뇨병 신장 질환은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당뇨병 신장 질환의 진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소변에서 단백뇨 혹은 알부민뇨 를 검사하는 것이 있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해서 신장이 노폐물을 거르는 능력, 이걸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백뇨 혹은 알부민뇨 같은 경우에는 소변에서 나오는 알부민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간단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소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 수치가 30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알부민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장 기능은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수치를 통해서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신장의 그런 여과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보통 한 120 정도가 젊은 성인의 평균 정상적인 사구체 여과율로 알려져 있고 60 미만인 경우에 우리가 당뇨병 신장 질환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 검사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당뇨병 신장 질환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일시적으로 알부민뇨나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적어도 한 3개월 간격을 두고 2번 검사를 했을 때 2번 모두 단백뇨나 알부민뇨의 진단 기준에 합당하면 우리가 당뇨병 신장 질환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병 신장 질환이 동반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많이 알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붓는다, 그다음 거품료가 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당뇨병 신장질환이 동반되면 붓거나 거품료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구역질을 한다든지 구토가 난다든지 식욕부진, 두통, 피로감과 같은 요독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선별검사가 되게 중요하고요. 선별검사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구체 여과율, 혈액 검사를 통해서 또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검사로 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정기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검사를 안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선별검사는 당뇨병 모든 환자들이 검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모든 환자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당뇨병 진료 지침에서는 2형 당뇨병 환자는 진단 시점부터
매년. 근데 1형 당뇨병 환자는 진단 후 5년 이내 검사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소변 검사도 해야 되고 혈액 검사도 해야 되고 생각보다 이 검사를 시행하는 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였는데 미국의 병의원에서 1년 동안 이 검사를 얼마나 했는가, 당뇨병 환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사고체 여과 검사를 한 경우는 90% 정도였는데 소변 검사를 통해서 알부민뇨 검사한 비율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정도이거나 그거보다 낮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병원에서 내가 사고체 여과, 신장 기능이나 아니면 알부민뇨 소변 검사를 하고 있는지 환자 본인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뇨병 신장 질환은 일단 진행하면 다시 좋아지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뇨병 신장질환의 관리는 굉장히 다양한 위험 인자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되면 당뇨병 신장질환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고 혈당을 잘 조절하면 신장질환의 진행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 한 분의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50세 남자 환자고 2012년도에 당뇨병이 진단되었습니다. 한 40세 정도의 당뇨병이 진단되신 분이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크레아티닌이라고 해서 신장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혈액 검사가 되겠는데 1.4 정도로 이제 줄이 쳐져 있고요. 1.4 이상이면은 많이 안 좋다, 신장질환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시면 2015년까지는 병원을 그래도 오셨어요. 근데 중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공백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검사 결과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병원을 안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다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쭤봤더니 이 5년의 기간 동안 병원을 아예 안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말하자면 당뇨병이 있는데 그냥 약도 안 먹고 관리도 안 된 채로 5년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것입니다. 환자분은 이제 2020년도에 다시 저희 병원을 오셔서 그때부터 검사도 하고 치료도 들어갔는데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게 이렇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빨리 진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당 관리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혈당 관리를 잘했다면 아마 지금도 그 정상 신장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저 기간을 치료 없이 지내오면서 신장 기능이 지금은 뭐 크레아틴 수치가 3.8까지 됐으니까 투석은 아니더라도 투석을 준비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까지 오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당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혈압 관리도 혈당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뇨병 신장질환이 없어도 혈압 관리는 중요할 텐데 당뇨병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라면 혈압 관리는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혈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140에 90 미만인데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130에 80까지 조절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혈압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혈압 관리에 있어서 써야 되는 약도 사실 좀 정해져 있습니다. 당뇨병 신장질환에 도움이 되는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혈압약이 따로 있고 이름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혈압약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런 약을 통해서 알부민뇨가 있고 혈압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약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약제 주의 부분도 좀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약제는 좀 다른 약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이제 소염 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이런 약들이 신장에 손상을 갈 수가 있고 또 일부 항생제, 일부 항바이러스제 이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이제 좀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CT 조영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CT 촬영을 할 때 일반적으로 조영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조영제에 의해서 신장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주의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금 강도가 있는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은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체중 같은 경우에도 비만한 경우라면 본인 체중에서 한 5에서 10% 정도 감량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중 감량, 규칙적인 운동,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금연 이런 것들이 시행을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병 신장 질환으로 이행할 확률이 낮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당뇨병 신장 질환
환자인 경우에 사용되는 당뇨병 약제 또는 새로운 약제 같은 게 있을까요? 최근에 나와 있는 당뇨병 약제라든지 혈압약 중에서는 앞에 말씀하신 약 이외에도 신장질환 진행을 조금 지연시킬 수 있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제가 나오고 있어서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같이 한번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뇨병 때문에 투소까지 가는 환자가 많을까요?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말기 신장 질환인데요. 그것의 원인 중 가장 첫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이것은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건데 우리나라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중에서 투석을 하게 되는 비율은 대략 한 1.5% 정도라고 합니다. 1.5% 정도가 적은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의 500만 정도의 당뇨병 환자를 생각을 한다면 꽤 많은 환자들이 말기 신장 질환으로 인해서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이제 당뇨병으로 인한 말기 신장 질환이 70세 이상의 이제 고령의 환자에서 더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점점 그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에서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관리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 꼭 투석을 해야 되나요? 네, 신장이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투석이나 신장 이식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꼭 이런 말기 신장 질환이 상황이 되면은 신장내과를 방문하셔서 투석이나 다른 이식 치료 같은 것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 당뇨병 환자 네. 중에서 특별히 신장 질환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이 따로 있을까요?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 다 위험도가 있긴 하겠지만 복막병증, 그 미세혈관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 당뇨병 신장 질환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혈압이라든지 아직도 담배를 못 끊으신 분들, 또 다른 이상지질 혈증이 있는 이런 분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 환자 또 당뇨병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질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당뇨병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병원에서 이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하고 있는지 환자 본인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다면은 당뇨병 신장 질환이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 진행하는 거를 어떻게 좀 억제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궁금증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왕도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성적을 잘 받으려면 한 가지 과목만 잘해서는 안 되잖아요. 수학만 잘한다 그래서 전체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닌 것처럼 모든 과목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혈당, 그다음에 혈압의 조절, 적절한 약제의 사용, 그다음에 생활습관 관리, 금연,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당뇨병 환자분들이 가장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생활습관, 그리고 혈당, 혈압 관리, 이상지질 혈증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증상이 없이 발생을 하는 신장질환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선별검사를 잊지 말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뇨병의 정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